지금 올리려고 편집해 놓은 상품을 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판매가 종료돼 있고 블랙하고 크림, 퍼플, 핑크 이렇게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블랙, 크림, 퍼플, 핑크 이렇게 네 가지만 올려도 될 거고, 아니면 크림 색깔이 많이 빠져 있어요. 또는 여기서 주로 나갈 것 같은 색깔이 있어요. 그렇다면 걔네만 잘라서 가져와도 돼요. 꼭 이거를 몽땅 다 올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얘가 지금 빠른 배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고일이 0.5일 미만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다면 빠른 배송으로 체크해서 오늘 배송으로 체크해서 상품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옵션들 확인했으니까 이제 상품을 올리러 스마트 스토어로 가볼게요. 지금 새로 올린 상품이니까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명을 적어야 될 텐데요. 저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있을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검색을 하나 할게요. 자, 일단 네이버에다가 미리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우산이라고 적어서 보니까 이 카테고리는 쇼핑에서 우산이 어디 있냐면 패션 잡화, 패션 쇼핑, 우산, 자동 우산이라는 카테고리 상품들이 주로 나오고요. 수동 우산도 나오기는 해요. 그럼 이제 자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른 이 상품은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한번 볼게요. 일단 초경량 우산이기는 한데 일단은 자동 우산 같지는 않기는 해요. 접이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요? 접이식 우산이요? 근데 여기서 쇼핑을 보면요. 자동 우산, 수동 우산이 주로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 우산이 특히나 많아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얘가 수동 우산이긴 하지만 자동 우산에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사후에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근데 수동 우산도 어쨌든 좀 잘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수동 우산이란 탭도 활용할 수는 있을 건데 얘네들도 보시면 수동 우산 같이 생겼죠. 근데 자동 우산이라는 탭에다 넣어놓은 거 보이세요? 물론 진짜 자동 우산도 있지만 자동 우산이 아닌 것들도 자동 우산이란 탭에 넣은 이유는 사람들이 찾을 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고객들이 보고 결정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얘가 수동 우산이 앞쪽으로 뜬 이유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요. 광고니까 당연히 돈 많이 내면 앞에 뜨거든요. 그래서 얘가 앞쪽에 떠 있는 거고 보시면은 주로 키워드가 자동우산이라는 키워드들이 앞쪽에 있죠. 그럼 내가 수동우산을 팔더라도 카테고리를 자동우산 쪽에 넣는 게 사실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얘가 일단 수동우산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주로 떠 있는 게 자동우산이 더 위쪽에 떠 있고요. 그리고 우산이랑 카테고리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럼 저는 자동우산에 넣을게요. 물론 제 상품은 수동우산이기는 해요. 이래서 카테고리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봤을 때는 수동우산이잖아요. 그럼 내가 수동우산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동우산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에 카테고리상 네이버에선 자동우산을 먼저 보여줘요. 카테고리를. 그럼 내 상품은 그만큼 우산 찾는 사람들한테 많이 안 보이게 되겠죠. 뒤쪽에 수동우산이 한참 뒤에 보일 테니까.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동우산에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소싱할 상품들을 아마 저랑 똑같은 상품을 고르시진 않으셨을 거니까 상품 카테고리 찾아보시고 맞는 카테고리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상품명인데요. 제가 우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쇼핑 연관 키워드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일단 메모지를 좀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면 저는 메모지보다는 아마 그냥 적을 것 같긴 한데 보여야 되니까 장우산, 튼튼한 3단 우산, 안마우산, 장우산 커버 등등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적어도 저는 장우산은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가져올 게 3단 접이식 우산 정도가 있겠네요. 3단 우산하고. 3단 접이식 우산. 또 하나가 파스텔 우산.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올 건 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자동 우산도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오는데 설마 이름까지 적긴 조금 그쵸? 아무래도 자동 우산이 너무 아닌 걸 알면서 적기가 좀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도를 연관 키워드에서 뽑아보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상품도 좀 볼게요. 일단 광고들은 냅두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쁜 패션 파스텔, 뭐 16K 방수, 튼튼한 장우산, 우산 뭐 쭉 적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원터치 안마 자동 캔디 3단 우산 이렇게 적었죠. 여기에 3단 우산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여기 자동 우산이니까 아마 자동 우산도 든 것 같아요. 만약 자동이면은 넣으면 좋을 텐데 저는 자동은 아니라서 차마 그거는 넣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초소형, 초경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았을 때 약간 가볍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소형이나 초소형 같은 것도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네요. 파스텔 우산도 괜찮고 일단 아까 튼튼하다라는 설명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는 반자동이네요. 그쵸? 반자동이네. 그럼 자동 가져와도 되겠다. 사실 반자동이지만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얘가 초경량이 있어요. 그쵸? 방수 원단 뭐 우산살 있는데 가져올 수 있을 거, 뭐 자외선 차단도 가져오실 거면은 요런 정도를 제가 갖다 쓸 것 같고 케이스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으면 케이스도 가져올게요. 미니 사이즈에 뭐 풀림 효과도 있다고는 하네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가 일단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사실 좋은 거는 요거를 이제 내가 얼마만큼이나 검색을 해봤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활용하시기 좋은 거는 아마 판다랭크라든지 아니면은 키워드 마스터, 즉 셀러 마스터 있죠.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셀러 마스터의 키워드를 적어보시면 되잖아요. 궁금하시면 요거를 적어보면 돼요. 그러면 3단 우산이 뭐 PC 검색량은 얼마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쇼핑 연관 키워드로 뽑을 만한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가져다가 활용하실 것들은 쓰셔도 되지 않을까. 튼튼한 3단 우산 요거는 비율이 비슷하네요. 검색량이나 조회수는 좀 적은데 상품 수도 그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다랭크라는 곳을 알고 있죠. 판다랭크라는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일단 키워드 찾기를 이용해서 적어봐도 되고 여기서도 자동우산 카테고리에 넣으라고 돼 있죠. 뭐 토스, 뭐 쿠로미, 뭐 우산 양상 쭉 있는데 여기서 월 검색이 높은 거 위주로 먼저 보자면 우산도 많지만 양산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검색을 많이 하고 상품도 그만큼 많기는 해요. 그럼 나는 양산도 가져오겠다면 양산도 가져오셔도 될 것 같고 3단 자동 우산이 3단 우산하고 같이 있는데 일단은 상품량이랑 월 검색량을 보면은 3단 자동 우산을 일단 사람들이 3단 우산보다는 좀 덜 쳤지만 상품량도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 두 개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예 해당하지 않는 거는 빼는데 경량 우산 같은 경우도 월 검색이 좀 되죠.
그러면 경량우산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색이 되는 거를 보았을 때 월 검색에 대해서 상품량이 좀 적다라면 사실 좋은 부분일 거고, 이 중에서 내가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브랜드 키워드를 가져가긴 그러니까 관련된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름에다가 섞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또 눌러보시면 이렇게 키워드 분석으로 이게 뭐 어떻게 파는 게 사람들한테 많이 먹혀들 거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 고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겠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연관 키워드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도매국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넣어놨던지라 굉장히 복잡해요. 5단도 있나봐요. 제가 고른 거 중에 있었나요? 상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게 3단 우산 아니고 5단이 있어요? 5단 우산이 있네. 그죠? 3단 우산은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 얘도 이거 같아요. 3단 우산을 넣어놓은 이유가요, 사람들이 5단 우산을 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단 우산으로 해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5단까지 되네요. 그죠?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인데 5단 우산, 3단 우산 다 갖다가 썼죠. 그래요. 그럼 요것도 그냥 5단 초경량 미니 3단 초경량 케이스, 요거 이름을 좀 바꿔서 3단 접이식 우산, 3단 우산. 요 정도가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 이거를 위쪽으로 옮길게요. 초경량 미니 3단 양우산, 우양산, 캡슐 우산, 3단 우산, 단우산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쳐봐야지. 셀러마스터에서 치는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5단 우산을 치는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그죠? 1000명 조금 넘네요. 그래서 상품 수는 많은데
그에 대해서 치는 사람이 적으니까 3단 우산이란 키워드를 가져간 걸로 보이죠. 그러면 5단 우산 그냥 내가 버려도 되고 굳이 내가 5단이라고 표시를 그래도 제목에다 해주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5단 우산이라는 걸 버리긴 조금 아까우니까 붙여서 쓰는 걸로 하죠. 자, 대략 이름을 정했다면은 얘를 3단은 여기다 5단도 넣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우고 3단 우산 여기다 넣자. 접이식 반자동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일단 넣어볼게요.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명에다 적고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상품명까지 한번 지워보세요. 이제 판매가인데요. 판매가는 아까 저번 시간에 설정했던 금액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정했던 금액은 13,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13,000원 적고 그 다음 재고인데 재고는 몇 개 이걸 적을 때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옵션에서 설정을 할게요. 제 거는 색상 사이즈가 지금 색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도매국 상품을 보니까 색상이 많이 품절돼서 지금 우리가 넣을 거는 뭐 블랙, 크림, 퍼플, 핑크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블랙, 크림, 퍼플, 핑크만 4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요. 블랙, 크림, 퍼플, 핑크 이런 식으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접 입력으로 해서 넣으셔도 돼요. 사이즈는 없는데 사이즈도 고르래네. 그럼 이거는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는 조합형으로 그래서 컬러를 블랙, 화이트, 크림, 퍼플, 핑크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재고를 설정을 하는데 제 도매국 자체의 재고가 지금 보니까 많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막 적으면 되겠지만 85개, 25개, 막 126개 이러거든요. 만약에 크림이 그렇게 안 이쁘면 넘어가도 되고 괜찮다면은 크림까지 포함해도 되는데 재고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4개는 넣고 싶어서 다 넣을 건데 저는 그럼 재고를 한 10개씩만 적을게요. 그럼 다 10개를 적으려면 10, 10, 10씩 이렇게 적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적기 불편하면 이 재고 수량에다가 10개를 적고 여기 전체 선택을 해서 일괄 수정을 시키면 재고 수량이 10개로 몽땅 들어갈 거예요. 지금 색깔에 따른 옵션가는 없으므로 옵션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까지 얼렁 해주시고요. 잘 되시거든 대표 이미지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 이미지 클릭 하시고 내 사진 클릭 그러고 저장해 놨던 사진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이런 사진으로 가져오실 거면 이걸로 가져와도 되는데 제가 팔고 있는 상품들이 블랙, 크림, 퍼플, 핑크였죠. 그러면 그에 맞는 색깔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플로 저는 선택해 볼까요? 여기를 사실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툴들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올리면 좋았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올려도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이대로 그냥 선택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나머지 그림들은 추가 이미지에 넣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추가 이미지에 내 사진. 그래서 아이고야.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할게요. 만약에 가볍고 실용적이다를 뜻하려면 얘를 올려도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추가 이미지는 내가 어떤 걸로 줄지는 생각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 딴 걸로 바꿔볼까요? 그래도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원래 사진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세 설명을 설정합니다.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눌러서 상세 설명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집어넣는 건데요. 내 사진을 눌러서 사진을 넣으실 때 가급적이면은 키워드가 들어가는 글씨를 좀 적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인용구라도 하나씩을 좀 넣으시라고 하는 편이에요. 꼭 인용구를 안 하더라도 그냥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제목처럼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너무 사진만 넣지 마시고 글도 어쨌든 키워드가 들어가게 한번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딱히 적을 내용은 없고 그냥 여기 있는 상품명을 복사를 해서 얘를 한 번 더 넣는 정도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네이버는요, 뭐 옥션 G마켓은 이런 걸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뭐랑 닮았어요? 블로그랑 닮았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는 것들이 보통 검색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검색 엔진에서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서 얘가 정확하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뭐 제목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여기 조금 더 글을 쓸 수 있다면 좀 적어주면 되겠고, 일단은 크게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사진으로 구성해서 배치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아까 상세 페이지에서 제가 잘라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서 적을게요.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적두는 맘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상품에 대해 대략 가볍게 소개를 좀 적을게요. 물론 중간중간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다 어떤 훅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딱 상품을 볼 때 손님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진이 우선돼야 되는 거는 맞는 부분이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앞에다 넣든 뒤에다 넣든 상관은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안 넣는 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세 페이지에도 글이 좀 들어있는 거를 네이버에서는 좀 더 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넣었어요. 자, 일단 사진을 넣을게요. 내 사진. 그래서 저번에 우리 편집했던 사진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요 부분이었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서부터 채워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좀 더 본다면 지금 이 색깔들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지금 보면 블랙 색깔만 팔거든요. 그쵸? 퍼플, 핑크, 크림, 블랙 이렇게 네 가지를 파니까 여기 있는 사진을 여기다 잘라 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드는 중이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물론 저거는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어플로 만드셔도 되고 하는데 뭐 어차피 그냥 미리 캔버스 그냥 활용해서 해볼게요. 요소에서 업로드에서 로그인은 안 돼 있네. 로그인 잠깐 하고 업로드에서 저번에 이제 가져왔던 사진 제가 이제 쓸 사진 있죠? 이걸 좀 가져오고 이게 좀 더 길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원래 이게 1200인가 보네. 1500, 1600. 자, 사이즈가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그 블랙 색상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죠? 1600도 좀 1800? 2000 줄게요. 그냥 넉넉하게. 그래서 2000도 너무 크네. 1800. 얘가 요게 조금 불편해요. 저는. 근데 뭐 저 정도 차이야. 무료 프로그램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사진을 다시 또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로드해서 다시 업로드. 그러고 아까 까만색 있는 부분을 열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또 가져와지겠죠. 여기서 자를 거니까 이 사진을 선택하시고 자르기. 그래서 까만색만 두고 자르면 되죠. 자, 이렇게 까만색 부분을 두고 필요 없는 부분을 체크 잘라낸 다음에 얘 대신에 가릴 거니까 이 위치에 맞게 늘리면 되겠네요.
조금 더 잘라야겠다. 옆에 여백이 좀 많으니까. 그러면 감쪽같이 처리됐죠? 그럼 내가 팔게 퍼플, 핑크, 블랙, 크림 맞으니까 이대로 해서 다운로드 하나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편집이 어쨌든 필요해요. 내가 그 상품을 다 팔 게 아니라면 필요한 상품들만 모아서 묶어야 되기도 할 테고. 네. 아, 그러네요. 8가지가 아니라 4가지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글씨를 여긴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폰트가 우리가 똑같은 폰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글씨부터 하지 말고 여기 가릴게요. 그럼 요소에서 도형에 가면은 사각형이 있어요. 이 사각형으로 가려요. 색깔은 흰색으로 해놓으면 안 보이겠죠? 아니면 색깔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스포이드로 근처를 찍으면 가려질 거예요. 가려놓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툴로 텍스트 추가, 예쁘고 트렌디한 4가지 컬러로 바꿀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방향키를 이동하면 조금씩 이동해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글씨 색깔은 이대로 할 건지 아니면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할 건지 그거 적당하게 맞추신 다음에 저는 이 정도 색깔로 하고 싶어요. 글씨체도 눌러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글씨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하고, 이 4가지 컬러에는 아까처럼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요소에서 사각형 있죠? 요거를 얇게 만들어서 얘를 올려주면 되죠. 그리고 색깔은 스포이드로 제가 여기 있는 이 색깔을 가져올게요. 스포이드로 찍으면 이 색깔을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순서가 글자보다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뒤로 이렇게 보내면 글씨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제. 그래서 포토샵이 뭐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우고 글씨 쓰고 이거 하고 똑같은데, 얘는 더 좋은 점이요. 우리가 도형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게 알지 않아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에요. 포토샵보다 그런 점이 편하실 거예요. 일단 저장해서 이걸로 올릴게요. 저는 다운로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제가 저장했던 게 우양산에, 우산에, 여기 바깥쪽이었나? 어쨌든 여기다가 알아보기 쉽게 저장해서 이걸 여기서 불러오면 되죠. 아까 작업하던 창이 여기. 그러면 아까 제가 상세라고 이름 준 거 요걸로 불러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거 요거랑 요거랑 그때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지만 좀 다른 상품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됐으면 이제 등록을 누를게요. 그리고 등록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넣고 지울 건데요. 내가 만약 여기서 다른 상품도 내가 몰에서 파는 상품들이 보이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글감에서 내가 올려놓은 상품을 찾아보셔도 돼요. 글감의 쇼핑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올린 상품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한일 컴퓨터로 치면 안 되겠다. 다른 어떤 만약에 내가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쳐서 내가 해당하는 상품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금 동작이 느린가 왜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느려가지고 안 들어가져서 네. 여러 번 누른 게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관련된 상품이 있으면 뒤에다 관련 상품 보기라고 적고 그 관련 상품들을 사람들이 더 골라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완전 관련이 돼 있진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럼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등록까지 눌러볼게요. 등록. 그럼 다시 이렇게 이 창으로 빠져나오면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떴을 거고요. 이 밑에 상품 주요 정보서부터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상품의 모델명이 있다면 적는데 없으시면 비워두시고 브랜드가 있거나 제조사가 있는 경우는 채워넣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상품을 보면은 지금 이 상품이 브랜드나 제조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제조사는 생활광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브랜드는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는 그냥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비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비우기가 싫으면 그냥 우리 몰 이름 적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상관은 없어요. 제조사는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생활광장이라고. 이것도 이걸 그대로 넣어도 되고 바꿔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형태, 5단, 작동 방식, 반자동, 자외선 차단, 경량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색깔은 무지죠? 색깔 그냥 색깔만 있으니까. KC 인증 없고요. 원산지는 아까 보니까 수입산이었던 걸로 봤어요. 중국 제품 그쵸? 수입산 아시아 중국. 수입산 아시아 중국. 수입사는 중국 한 번 더 적거나 아니면 어차피 저기 수입사가 있으신 경우 여기다 수입사 명을 적으셔도 됩니다.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고요. 상품 정보 제공 고지는 내가 올리는 상품에 따라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 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없으면 기타 재화로 해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 보고 나머지 또 이어서 또 올려볼게요. 자, 여기 배송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송 정보는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무료 배송을 할 경우도 있을 거고 유료 배송을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올린 상품은 배송비를 어차피 상품에 태웠기 때문에 무료 배송을 시킬 거고요. 배송은 배송 방법은 택배소포 등기로 배송을 할 겁니다. 여기서 직접 배송은 뭐냐면 내가 직접 배송을 하는 거예요. 택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주는 경우. 근데 이렇게 해놓는 경우는요. 고객이 직접 구매 확인하지 않으면은 자동 구매 확인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28일 만에 돼요. 한 달 만에 돼요. 그래서
하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직접 그 구매 뭐랄까 확정을 꼭 누르게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택배 소포 등기가 제일 속 편해요. 방문 수령은 이제 직접 여기 뭐 회사에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거의 누를 일이 없는데 만약에 꽃 배달 같은 경우는 퀵으로 빨리 받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죠. 그럴 때 배송 방법을 더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택배 소포 등기면 될 것 같아요. 택배사는 여기 되게 다양한 택배사들이 있어요. 우체국 택배도 있고 편의점 택배도 있거든요. 초반에는 우리가 택배사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우체국 택배 아니면 편의점 택배로 놓으시면 되겠고 실제 여기가 어떤 택배로 골라져 있던 간에 고객들이 그걸 먼저 보고 배송을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우리 집이 GS 근처다. 그럼 GS 주포스트 택배 이걸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냥 우체국 택배로 해서 다른 걸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배송 속성인데요. 일반 배송과 오늘 출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품을 보니까 이 도매국에서 상품 판매할 때 얘가 빠른 배송을 해준대요. 평균 출고일 약 0.4일로 이길 출고라고 돼 있네요. 만약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단 아마 판매자랑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일반 배송보다는 빠른 배송, 오늘 출발이 더 낫기는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2, 3일 전에 2, 3일 있다가 써야 되는 것도 주문을 해서 빨리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출발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배송비가 없는 걸 좋아해요. 배송비가 왠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송비는 무료 배송이 조금 더 사실은 조삼모사예요. 사실 우리가 무료 배송에서 배송비를 태우느냐 마느냐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심리에 따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료 배송을 좀 더 선호하고 오늘 출발을 더 선호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출발로 해놨다가 내가 뭐 내일 모레 막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늘 출발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이라고 상품명에 뜨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그렇게 출발을 하는 만치 빨리 받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출발로 하시는 상품에 대해서는 진짜로 빨리 배송해서 보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일반 배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사입 상품들은 오늘 출발이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택배 주문 들어오면은 포장해가지고 GS에다가 보내면 송장 번호 떠요. 그거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그게 오늘 출발이니까. 그래서 배송 같은 경우는 내가 사입하는 거 오늘 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이제 위탁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면 그 판매자랑 얼마 만에 좀 보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협의해서 빨리 보내줄 수 있다면 오늘 출발, 그다음에 일반 배송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출발이라고 한다면 기준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결제 완료를 언제까지로 설정할 거냐예요. 그럼 예를 들어 평일에 뭐 예를 들어 15시까지 결제 완료한 상품에 대해서 오늘 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5시로 결제 완료하면 오늘 출발할 거예요 라고 적어놨다면 가급적이면 15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여유 시간을 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15시 30분쯤에 확인해서 발주 확인을 해서 만약 그때까지 이제 결제 완료 들어온 주문이라면은 그냥 당일에 보내게 되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날 보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 시간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한 30분 전쯤으로 잡아주시는 게 CS 부분에선 좀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 기준 시간 얘기 드렸고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빨라지는 게 배송이 늦어진다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오히려 느리게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온다면 더 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 시간은 한 30분 정도는 조금 텀을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출발의 경우니까 일단 일반 배송으로 계속 설명은 할게요. 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상품들이죠.
그런 경우는 주문 확인 후 제작을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배송 예정일은 며칠 내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하진 않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주문 제작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주문 확인 후에 제작을 시작하는 상품은 발송 예정일은 2일부터 14일까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주문 확인 후에 제작 상품은 맞춤 제작 상품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나 취소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문 확인 후 제작이라고 한다면 반품 취소 제한이 안 되시는 거고요. 이 중에 보면은 맞춤 제작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배송 속성이 일반 배송이 아니라 맞춤 제작으로 골라주시는 게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묶음 배송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묶음 배송 가능, 불가라고 한다면 이제 개별 계산이 됩니다. 이 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상품들에 대해 묶음 배송을 할 수가 있을 거냐면 우리가 사입한 상품들이면 내가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객이 이 상품하고 이 상품 주세요라고 하면은 묶어서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죠. 그런 게 묶음 배송이 가능한 경우고요. 위탁 상품의 경우는 이 상품 다른 데서 오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묶음 배송에 대한 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별 배송비는 저는 무료 배송으로 했으니까 무료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반품 교환. 지금은 우리가 위탁 상품이니까 묶음 배송은 불가가 되겠죠. 현재 저희 거 기준으로는. 자, 반품 교환이에요. 자, 반품사는 기본적으로는 한진택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별도의 계약된 택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본 반품 택배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은 개인이기 때문에 기본 택배사는 한진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자로 들어가신다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나랑 계약한 택배사로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품 배송비는 제가 무료 배송이라고 한다면 반품이 일어나면은 내가 보낸 것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품 배송비는 6,000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배송비가 무료라고 한다면 지금은 3,000으로 적어도 되긴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왕복 배송비가 6,000이 청구가 되니까요. 교환 배송비 6,000. 그리고 반품 교환지 한번 보시고 AS 특이사항. 저번에 적으셨던 사항 그대로 있을 거예요. 수정하실 부분 있으시면 고치면 되고요. 없으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추가 상품은 어떤 경우냐면은 상품을 샀을 때 그 상품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만 추가로 다른 상품을 더 살 수 있게 한다 라고 한다면 추가 상품이에요. 근데 사입하는 경우면 추가 상품을 달아서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수제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판다 라고 한다면 수제 비누를 팔면서 수제 비누망을 같이 추가 상품으로 살 수 있게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망 하나를 살 수는 없고 수제 비누를 사면서 내가 망을 사고 싶으면 추가로 사는 게 이제 추가 상품인 건데 지금 우리가 위탁이기 때문에 추가 상품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설정 안 하겠습니다. 자, 구매 혜택 조건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최소 주문 수량 같은 거 설정하실 때 적는 부분들이에요. 참고로 보시고 검색 설정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태그를 잡아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조건 도착을 한다면 도착 보장. 그러니까 막 재고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도착 보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태그나 이벤트형 태그, 타겟형 태그 등을 골라서 설정하시는데 여기 고를 게 없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이때 생각해놨던 태그들 있었죠? 3단 우산, 3단 자동 우산, 반자동 우산, 자동 우산, 이건 안 되고, 그래, 알았다. 그럼 딴 거, 경량 우산, 미니 우산, 미니 우산 좀 그렇다. 그죠? 얘는 빼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보니까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되죠? 파스텔 우산, 캡슐 우산,
요 캡슐호사는 없어요. 그럼 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채워서 넣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확인해서 없는 것들은 빼시면 되고요. 있는 것들은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뺀 것들은 메타 디스크립션에 채우시면 돼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판매자 코드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상품 코드 같은 경우는 내가 소싱한 곳을 적어 놓으면 편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도매국에서 가져왔다. 그럼 도매국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아닌데 일단은 내가 찾을 때는 이 상품이 도매국에서 가져온 거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할 거예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넣고요.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 쇼핑 그대로 노출되게 할 거라서 다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 지금 점검 필요한 항목은 딱히 없네요. 그럼 확인하고 저장. 아, 이거는 AS 상담자 넣으래요. 그럼 뭐 한일몰이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요. 상품 저장이 완료가 되었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누르면 상품이 잘 올려진 상태로 보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컬러 고를 수 있고 여기 아까 상품 정보 넣은 거 요거는 공지사항인데 오늘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자, 상품을 우리가 좀 전에 올렸고요. 상품을 조회하고 수정하는 거를 가볍게 볼게요. 우리가 올린 상품은 상품 조회 수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품들 올려져 있는 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 상품 코드를 넣은 경우는 이렇게 어디서 소싱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싱하신 데 찾아가서 쉽게 물건을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품에 대해서 할인을 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만약 이런 상품들은 즉시 할인을 해서 설정을 하고 전체 할인인데 얼마까지 뭐 예를 들어 몇 프로까지 할인을 하는 걸 특정 기간 동안에만 할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만 할인이 되게 설정을 해서 주문 들어오게도 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가나 판매기간, 배송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밑에 보시면은 연관 상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 밑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넘어갈 건데 연관 상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상품과 관련된 상품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줄 때 연관 상품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연관 상품의 경우는 함께 사면 좋은 상품 해가지고 주문을 같이 넣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개별 상품 말고요. 묶음 배송이 가능한 상품들을 연결 상품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연관 상품에서 만약에 만들 때는 연관 상품 등록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 타입에서는 코디 상품이나 함께 사면 좋은 상품, 유사한 상품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코디는 보통은 이제 쇼핑몰의 모델이 자켓하고 치마 또는 가방을 걸쳤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상품들을 코디 컷에다가 찍어서 여기는 이 상품, 이기는 이 상품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살 수 있게 연결하는 게 코디 상품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면 좋은 상품에서는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이 있는데, 이미지형 코디처럼 이렇게 화면에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에 요 사진에 어떤 상품, 요 사진에 어떤 상품, 요 사진에 어떤 상품이다, 이렇게 연결한 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의 이미지형이고, 지금은 그냥 리스트형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세 요형은 리스트형으로 해서 상품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상품과 이 상품, 뭐 이 상품을 같이 사게 하겠다, 연결시켜서 상품 등록을 하면 이렇게 상품을 불러올 수가 있고, 여기서 대표로 설정할 여부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면 연관 상품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어떻게 뜨나 한번 가서 볼게요. 이 상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연결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을 아무거나 연결한다기보다 진짜로 이 상품과 같이 사면 쓸만한 관련성이 있는 상품들을 연결해 주시면 이 상품 살라다가 이 상품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연관 상품이라는 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상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연관 상품을 연결한 게 없어서 안 뜨죠. 그래서 관련된 상품이 있다면 연관 상품으로 연결시켜서 이어줄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관 상품 한 번씩 그냥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되셨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나머지 공지사항 부분을 또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이면 5월달이 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가 되게 많은 달이기도 해요. 그 외에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5월달에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배송이 많기도 해요. 그렇다면 배송이 많다 보면은 언제까지 주문하셔야 언제까지 도착한다라는 안내사항이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또는 우리 몰 자체에 어떤 이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뷰 작성하면은 뭐 얼마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리뷰 잘 작성하면은 뭐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든지, 뭔가 우리 몰 자체에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지예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공지사항 관리인데, 여기 저희 몰에 들어가 보면 지금 리뷰 이벤트 요거 떠 있는 거 보이죠? 요게 간단히 말하면 지금 만든 팝업 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링크를 연결하진 않았지만 여기 눌러서 링크를 연결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을 제가 들어가 보면요, 이 상품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떠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의 공지사항 관리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지사항 관리에서 제가 원래 있던 거는 삭제를 하고요.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공지를 만드는 거예요. 공지 분류는 일반, 이벤트, 배송 지원 상품 등이 있을 텐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공지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벤트 공지를 올리겠다면 이벤트 공지로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배송에 대한 공지면 배송 지원으로 분류를 두시면 되겠죠. 제품 예를 들어 5월 가정의 달 리뷰 제목을 그냥 제가 알아서 적었어요. 어차피 제목이 보이는 거는 특별히는 아니라서. 자, 이렇게 적고 여기다 스마트 스토어 1으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저번 그 상세 페이지 올리는 것처럼 상품의 그 리뷰 이벤트 공지를 올려주시면 돼요. 권장 크기는 가로가 860이고 세로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품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될 테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작성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새 탭을 눌러서 미리 캔버스로 갈게요.
그리고 그냥 지금 다 만들려면 불편하니까 템플릿에다가 이벤트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렇게 적어 보시면 아마 관련된 템플릿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냥 이거 눌러서 만들게요. 음, 1080에 1080 말고 아까 가로가 860이 권장 사이즈니까 860에 1000 정도로 만들게요. 사이즈는 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고 남겨주신 분에게 맛있는 후기는 이제 푸드의 경우고 한일몰 리뷰 이벤트 해서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께 예를 들어 3,000원 할인 쿠폰이 아니라 예를 들어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즐겨찾기 리뷰가 아니라 우리는 알림하고 리뷰겠죠. 알림 리뷰 해주시면 뭘 드린다면 뭘 드리는 거고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고 이거는 가짜 리뷰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냥 남들이 진짜인지 알까봐 그냥 한마디 적어놨어요. 너네가 아무리 잘 적어도 안 준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원래는 안 하겠죠, 그죠? 테스트니까 참고해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적은 거고요. 이건 뭐 그냥 이 밑에다가 해놔도 되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서 다운로드 하나 받아 놓을게요. 그러고 PNG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몰에다가 나중에 다른 회사들에서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혹시 마음에 드는 모양새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거나 캡처를 떠 놓으세요. 그러고 그 모양대로 그 느낌대로 만드시면 제일 만들기 좋을 거예요. 우리가 허황되게 리뷰 이벤트를 만들어야지 이러고 나서 미리 캔버스 앉잖아요. 또는 내가 포토샵을 열잖아요. 어떻게 꾸며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참 걸리고 한참 걸려서 만든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말을 안 하는데 생각보다 안 이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은 언제나 모방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드는 상세 페이지가 있거나 마음에 드는 어떤 리뷰 이벤트 이런 디자인 또는 광고 이런 디자인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거나 해서 보관을 좀 하셨다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만드시면 처음 만들어도 시간도 훨씬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모양도 내가 훨씬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미리 캔버스가 템플릿이 있어서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대략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거 저장까지 얼렁 해주세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공지에 올리는 거 할 거예요. 자, 공지사항 관리로 들어갔을 때 여기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을 눌러서 아까 분류를 이벤트 공지로 놨고 제목을 뭐 5월 뭐 리뷰 이벤트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 제목은 내가 알아보기 위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공지사항 상세에다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눌러서 상품을 아까 공지사항 만드신 것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공지사항 노출인데 전체 다 노출할 것인지 PC만 노출할 것인지 모바일에만 노출할 것인지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품 상세 노출에서는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은 모든 상품의 공지가 뜨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몇몇 가지 상품에만 공지를 띄울 거면은 상품 등록 쪽에 보시면 공지사항 노출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상품 상세 노출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모든 상품에 노출시킬 것이므로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눌렀고요. 중요 공지면 설정. 얘는 공지사항이 여러 개일 때 그 공지 중에 최상단에 뜨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시기간 같은 경우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공지가 전시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설정 안 하면 계속해서 공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 홈의 팝업, 아까 보셨던 조그맣게 뜬 창, 이게 이제 팝업 창인데 이 팝업 창은 계속해서 전시가 되지는 않고요.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팝업을 만약에 4월 27일 15시서부터 5월 31일까지 뜨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공지사항 등록을 하면 저장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공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모레 가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얘는 또 바로 바뀌었네요. 후기를 부탁해라는 공지로 바뀐 거 보이죠? 그리고 제가 각각 이런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페이지 안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바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바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안 바뀔 때는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 바뀌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아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가 바로 안 바뀔 때는 그러려니 하시고 한 30분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지사항 잘 올려졌는지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 안 올려주신 분들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 공지이고 제가 그냥 역시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저 제목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이제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서 요거 골라도 될 거고 아니면 다른 걸로 그냥 골라서 넣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저는 요걸로 열기 해서 이렇게 공지를 아까처럼 하나 등록을 해 볼게요. 근데 이 공지는 제가 만든 게 상품에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들에다가만 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전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상품만 올리고 그냥 그 상품 있는 공지만 올리고 공지사항 등록해 볼게요. 그럼 저장이 됐고 스토어에서는 만약 공지사항을 보고자 할 때는 여기 공지사항을 누르면 제가 올린 공지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까 중요 공지로 올린 게 예전에 있었네. 똑같은 이름이. 아까 일반 공지 올린 거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공지가 공지사항에선 보여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상품들에만 저 공지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상품 조회 수정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초경량 요거 오늘 올린 거 요거 수정을 해 볼게요. 어떤 분이 질문이 앞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밑에 우리 스토어 노출 채널이라는 부분에 스토어 공지사항 설정함 설정 안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설정하는 게 내가 원하는 공지만 선택해서 설정하는 경우예요. 중요 공지 말고 지금은 좀 전에 만든 연습이란 공지로 선택해서 저장을 해보면
이 상품에만 저 공지가 보일 거예요. 요거 하나 더 달린 거 보이시죠? 근데 다른 상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저것만 골랐기 때문에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뭐 번거지 모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공지가 안 떠요. 하나만 뜬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에다가만 공지를 달겠다. 그것도 가능하세요. 물론 전시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만 그 공지를 달겠다. 이것도 되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낼 거고 다음 시간의 진도는요. 상품들에 보면은 요걸로 했었던가 저번에? 아니네. 상품을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가 골라서 눌렀을 때 그 상품으로 넘어가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제가 말하기엔 이제 멀티 배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한번 달아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상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숙제를 드려보자면 상품이 지금 우리가 올린 게 총 2개인가요? 검은 콩 빼고 3개예요? 2개예요? 어쨌든 3개예요? 그럼 뭐 더 좋고 2개 정도만 더 만들어서 상품을 올려와 주시는 걸 한번 숙제로 드려볼게요. 그러면 상품 2개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도매국에서 소싱해서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올려오시고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좀 저장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배너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누르면 그 올린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쿠폰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